안녕하세요. 결혼님 문희정입니다. 상담소 변지우입니다. 어제 저희가 네. 뒤도 새도 모르게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으나 네. 50여 분에게 들켰죠. 점점 갈수록 많이 들어오셔서 참 네. 이게 언제 끊어야 될지 약간 그 시점을 찾기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방송이 훨씬 길어졌는데 네. 근데 의외로 일요일날 기습 라이브 방송을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라이브를 원하셨나 봐요. 네. 사실 10분은 너무 감질났거든요. 네. 라이브로 조금 더 길게 하시는 거 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3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네. 주말에도 하루는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일지 일요일일지는 아직 모르고요. 왜냐하면 우리 찌 아나운서가 주말에 네. 당직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당직이 만약에 안 걸리면 되도록이면 일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여유 있게 하겠지만 네. 뭐 일요일 날 당직이 걸리면 토요일로 기습적으로 또 지도새도 모르는 라이브 방송이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늘 기다려주시고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해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독자 10,000명 넘으면은 뭐 저런이 상담소로 올인하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렇게 다그치시면 해버려요. 네. 올인을. 네, 뭐 일단 10,000명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 사이에 네. 우리 찌 아나운서를 열심히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주말 중에 하루 찾아올 테니까요. 라이브 때 좀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 좋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아직도 부족한겨 댓글이? 목말라요. 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절언니. 사실 왜 식물도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더 예쁘고 튼튼하게 자라고 또 사물한테도 예쁘다, 잘한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뭐 자동차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 사물이나 식물도 반응을 해서 저한테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그럼 더 하겠죠? 아이, 그렇습니다. 그 사실 식물이나 농작물뿐만 아니라 동물을 키우는 농장에서도 이런 실험 실제로 했는데 과학적으로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식물과 동물이 훨씬 성장 속도가 좋았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뭐 말을 그렇게 세게 한다거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제 이제 정말 극소수의 친구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아, 친구가 극소수예요? 극소수 아니고 극소수? 네, 극소수. 네. 그런데 사실 사람인지라 이게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조용히 점점 멀어져서 손절을 하는데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저한테 늘 좋은 말을 많이 해준 친구 같으면 어떻게든 좀 이 상황을 극복하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네, 저도 이제 보면 정말 친한 그 2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경우는 제가 정말 힘들 때, 그러니까 재수 시절에 그때는 약간 멘탈이 약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항상 제 생일도 챙겨주고 힘내라는 연락도 자주 해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직장 생활한 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좀 언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많이 변하고 저만 만나면 표정이 늘 어둡고 눈이 항상 풀려 있어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변하는 것 같다? 약간 좀 나한테 너무 못된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사실 이 친구도 방송국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이제 아나운서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뭐 어떤 아나운서가 굉장히 뭐 예의 바르지 못하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모든 아나운서는 다 그런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걸 나한테 그러는 것처럼 그게 약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는 그 말을 못 하는데 약간 제가 아나운서니까 저를 약간 공격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만만하니까, 만만한 네, 제가 별로 친구한테. 말을 안 응.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가만히 듣다가 일단 듣고 있었어요. 음. 듣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진짜 싸움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듣고 일단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좀 감정을 빼고 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 같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좀 기분이 나쁘다. 너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비춰졌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는 조금 좀, 사과도 받았고 또 지금까지도 좋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극소수의 친한 친구일 때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약간 애매한 관계에서는 저에게 약간 좀 공격적인 뭔가 화살을 쏘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음, 누가 지유 아나운서한테 쓰레기를 주면은 지유 음, 아나운서가 그거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죠? 네, 음, 그러면은 그 쓰레기는 그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사실 못된 소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여기서 음, 우리가 만약에 음,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못된 음, 소리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근데 뭐 그게 직장 상사면은 그냥 속으로 씨발 하면서 네, 내가 네가 직장 상사만 아니면 더럽지만 내가 음, 근데 이제 항상 그 마음이 있겠죠. 음, 내가 언제건 저 새끼 한번 내가 꼬투리 음, 잡히면 내가 저 새끼 근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벼르지 않아도 그 음, 사람은 반드시 그 직장 생활 내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 그럴 때 그냥 살포시 얹어주면 돼요. 맞아요. 그분께서 그렇게 나쁘게 하셨답니다. 라고 음, 증언을 해주시면 알아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네, 지유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음, 또는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이 음, 변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 네, 네, 예, 뭐, 계속 어릴 때도 만약에 그렇게 못된 소리만 골라서 하고 나를 만만하게 음, 봐서 나한테만 맨날 이렇게 뭐라고 하는 친구면은 사실 그 친구는 그 시간을 같이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연락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친구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음, 근데 나는 갈등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함께 온 시간이 있고 이 친구가 예전에 음, 안 그랬단 말이야. 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손절하는 게 또 양심에 찔린 것 같기도 하고 막 음, 그다음에 뭐 친구는 그래도 어릴 때 뭐 순수했을 때 만난 친구가 최고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사회에서 못 만난다고. 저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건 아니다. 음, 어릴 때 만났던 친구라고 해서 또는 만난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그 관계를 음,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관계가 반드시 의미 있고 음, 소중하기만 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중학교 때 친구가 음, 이제 뭐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아직 그 친구처럼 애를 낳고 뭐 이런 걸 안 겪어보니까 전 잘 음, 모르기는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전화를 해서 저는 그냥 잘 받아줬어요. 네. 근데 이제 받아주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선을 넘어요. 음, 그러니까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는 그래도 희정아 뭐 지금 뭐해 전화 통화 가능해 라는 말이라도 했는데 어느 순간 전화를 딱 가더니 행복하나? 이러는 거야. 첫 마디가. 갑자기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 예. 여보세요? 딱 그랬어요. 저 음, 여보세요? 그랬더니 가시연이 행복하나? 행복하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아 왜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랬더니 가시연이는 뭐 사는 게 음, 행복할 게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시비조로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 아무리 오래된 친구지만 이건 음,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한참을 들어주다가 음, 너무 시비를 걸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냥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음, 너한테 뭘 잘못해서 너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냐고. 음. 아무리 친해도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음.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뒤로 그 친구랑 연락이 끊어졌어요. 근데 어, 한동안 제가 그래서 한참 지나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친구도 다시 연락이 안 오고 지금 그렇게 음, 연락이 끊어진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 초창기에는 제가 되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나? 그래도 오랜 시간 친구였는데 다 받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준 건가? 불편해 예, 또. 저를 막 자책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사실 학창 시절에는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네. 그 왜 중간중간 중요한 시험들 있을 때 힘든 순간 있을 때 같이 버팀목도 해주는 거 참 좋았는데 네.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대학을 가면서부터 서로의 삶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삶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환경도 엄청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도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저는 친구는 어떤 존재여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네.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해야지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싶으면은 조금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냥 멀어지는 거에 인정. 대해서 인정하고 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친구가 어릴 때는 안 그래. 아니, 어릴 때는 안 그랬죠. 왜냐면 어릴 때는 딱 그 시절에 경험치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맞아요. 뭐 보는 거, 경험하는 거, 뭐 다 학교 수업도 똑같이 비슷비슷하니까. 듣고. 네, 그러면 말 너무 잘 통해요. 음. 근데 서로 안 보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삶이 달라지면서부터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우러졌는지 알 수 없잖아요. 네. 물론 그 사이사이에 1년에 한두 번씩 연락은 계속해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얼굴은 보죠. 네. 근데 그 관계를 그렇게 유지해 왔다고 해서 이 친구가 여전히 나한테는 최고의 친구여야 하고 항상 이 친구한테 나는 모든 걸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거 누가 맡겨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못 참는 게 무례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역지사지로 남한테 무례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무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네네. 네.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동시에 저한테 무례하게 하는 거 싫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저는 더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진짜 말 한마디로 청량 빚을 갚거든요. 이게 말을 한번 잘못하면 내가 던져놓고도 너무 미안하지만 이게 사과를 하면 그 이전 시간을 되돌릴 순 없잖아요. 맞아. 이미 사과해서 네. 괜찮아 해도 사실은 남아요. 그 기억이 남잖아요. 남죠. 네. 영향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더 이제 낯선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너무 너 평소에도 그렇게 말해? 너무 조근조근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오해를 받을 정도거든요. 저도 제 동생이 자꾸 가식적이라고 이렇게 막 욕했거든요. 네. 왜냐면 제일 친한 후배하고도 카톡 주고받고 전화 통화하는 거 옆에 듣더니 너무 가식적이라고 둘 다 왜 네. 그렇게 누가 그렇게 예쁘게 말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서 굉장히 말에 민감하다고. 근데 제 동생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동생이랑 약간 갈라섰어요. 그러니까요. 가족 간에도 뭔가 생각이 비슷하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 막 매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챙기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네요. 네, 그리고 진짜로 함부로 말 툭툭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 제발 맞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말 틱틱 내뱉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넌 다 받아줄 거지. 왜? 우린 그만큼 가까우니까. 아니요. 그만큼 가까운 건 무슨 얘기냐. 그렇게 소중한 관계잖아요. 더 네. 소중한 관계고. 그쵸? 그럼 더 오래 지키고 싶은 관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더 예민하게 마음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혹시나 여러분께 뭐 좀 못된 소리를 해서 내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좀 스크래치를 남기진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지금 얘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안 그러다가 애가 살짝 힘들어졌네가 아니라 그냥 원래 습관이 입 딱 열면은 부정적인 말이 훨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진짜 거르셔야 돼요. 거르셔야 되고 네. 아무리 그 관계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 관계의 기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삶이 모여가지고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들거든요. 이미 나와는 너무 멀어져 버린 사람을 그래도 그 관계가 오래됐는데 라는 기간에 집착해서
부여잡고 내가 상처받으면서까지 마치 고슴도치 그 가시에 찔려가면서까지 고슴도치를 껴안을 이유는 없거든요. 죽어요, 그럼. 같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고이 보내드리는 걸로, 그래, 너는 너네 세계 가서 살아라. 너네 세계. 나는 더 이상 상처받으면서 이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정말 소중하고 좀 오래 유지하고 싶은 관계가 있다면은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거 뭐 오리거나 또는 완전 애기거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저는 항상 조심조심, 예민하게 그리고 늘 상대를 조금 배려하는 예쁜 말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진짜 저도 사실 제 조카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특히 아기들한테 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아기들 대하듯이 내 소중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예쁘게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못된 말만 골라 하는 내 주위 사람. 믿고 걸러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네. 자, 내일은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